안녕하십니까. 고졸검정고시 4회 적중예상문제 300제 김성태입니다. 이제 151번 문제부터 오늘 풀어볼 건데요. 이제 진짜 딱 50문제 나왔어요. 50문제 남았으면은 이제 그 문제에서 25문제씩 나오니까 모의고사로 치면 2회분 정도 남은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좀 손에 익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좀 봤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시면은 그 합격에 다가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도 이제 조금 꾸준히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풀어보시면서요 또 자기 약점 잡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1번 문제 보시면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과 생활의 변화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서요 환경과 생활의 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농업을 할 때는요, 농업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끼리 정말 친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도 강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공동체 의식은 약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개성과 다양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성과 다양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녹지의 감소로 자연재해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재해와 관련한 거 요즘 우리가 대응하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맞고요. 가족 형태가 핵가족에서 대가족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52번입니다. 다음 중 상향식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향식 개발입니다. 상향식 개발은 아래에서 위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균형 발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균형 발전은 이제 지역 중심의 발전이고요. 그리고 언제 많이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나서,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다음에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개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갈게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시행한다. 이거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겠고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는 하향식 개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정 도시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거, 이거는 거점을 개발하는 거죠. 하향식 개발에 해당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균형 발전, 상향식 개발의 특징이 되겠네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53번입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 발전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1960년대 발전 내용이에요. 네, 보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쵸? 1960년대는 언제라 그랬어요? 우리 박정희 시대라 그랬죠? 네. 박정희 시대고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향식 개발이라 그랬고요. 하향식 거점 중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향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방의 공업단지와 대도시 위주로 투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점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맞는 말이 되겠고요. 국토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고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한다. 이거는요, 일단 국토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는 거는 1990년대 이후라고 보셔야 돼요. 90년대 이후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 틀렸고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상향식 개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1990년대 이후입니다. 90년대 이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두 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54번입니다. 다음 중 지역개발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물어보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국가를 위한 양보를 강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국가를 위한 양보를 무작정 강요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너무 국가 위주로 생각한 거고요.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서로 절충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얘기 하셔야 되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시각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거, 요거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니까 좀 기억하라 그랬고요.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지역 주민의 이익과 국가적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에요? 답은 1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5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지역 내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요. 크게 반발하면서요, 시위를 벌여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기피시설이죠. 네. 기피시설이고요. 이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엔 안 돼,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님비 현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256번 볼게요. 다음 가나와 관련 있는 현상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볼게요. 공공지역 내에 군사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사시설이 요게 기피시설이 되겠고요. 네, 뭐 전자파 이런 게 많이 나온다 막 이러면서 반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님비 현상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네, 님비 현상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태공원을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생태공원은 우리가 선호시설입니다. 네. 요거는 선호시설이에요. 그래서 선호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에 가까워요? 요거는 핀피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님비하고 핀피가 이어져 있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님비 현상 그리고 핀피 현상 이렇게 맞춰져 있는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57번입니다. 다음 중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화의 무슨 단계예요? 네, 가속화 단계입니다. 가속화 단계에서 이루어진 거 어떤 거라 그랬죠? 빠른 도시 성장, 그리고 이촌향도 현상,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맞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볼게요. 농촌 인구가 증가한다. 아니죠. 농촌 인구가 아니라 도시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렇죠?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니까요. 뉴턴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뉴턴 현상 같은 경우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종착 단계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뉴턴 현상과 역도시화 현상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요거는 종착 단계에 해당하겠고요.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가속화 단계에 나타나는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5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원인이 되어서요, 나타나는 도시 문제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도시 문제예요. 도시의 발달로 인한 인공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층 건물의 바람의 순환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게 온도가 높은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열섬 현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죠. 열섬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5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도시 내부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볼게요. 일단 지가가 매우 높습니다. 지가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셔도 아마 도심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보시면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의 본사가 입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도심이고요. 네, 도심이고요. 중심 업무 지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이요? 답은 1번. 1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60번입니다. 보시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요, 국가 간의 상호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국제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는 과정이 뭐라고요? 가라고요. 그쵸? 그래서 가는 뭐에 해당한다고 하시면 될까요? 네, 세계화에 가깝겠죠. 그쵸? 네. 이 뒤에 보시면요, 세계화가 진행되면요, 국가 간의 장벽이 완화되고요, 국가 간의 경제,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답은 4번. 세계화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61번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 모습이에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증가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사회 이런 게 등장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외국인 수가 증가한다는 건 맞고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삼성이나 LG도 나름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애플 이런 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이요. 네. 그리고요, 외국의 전통 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주변에 보시면은 외국 음식점 되게 많죠. 뭐 타코 음식점도 있고 일본 음식점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 격화로 국제기구가 소멸한다. 이게 아니죠. 그렇죠? 국가 간의 경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제기구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갈등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이제 중립적인 그런 이제 단체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제기구가 점점 많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OECD도 있고요. 뭐 WTO도 있고 UN 뭐 이런 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262번 보겠습니다. 국제거래 확대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제거래 확대의 원인이에요. 1번 보시면요, 한국가가 가진 자원과 기술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생산하는 것보다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거 만들고, 그 다른 나라에서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싸게 만든 거를 내가 구입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들은 저쪽에 좀 싸게 팔고, 그래서 서로 윈윈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화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인식한 거 맞고요. 그리고 생산물과 생산 요소의 국제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면은 일단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래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랑 교류가 잘 안 돼. 그럼 이거 만드는 게 의미가 없죠. 교류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류가 되기 때문에, 교류가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외국 제품의 수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물건들 많이 살 수 있죠. 저는 과자 같은 거는 외국 거 많이 삽니다. 우리나라 과자 너무 비싸갖고 요즘에. 그쵸? 예.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특정 국가가 모든 국제거래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 국제거래에 굉장히 다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면 또 다른 국가랑 교류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뭐 우리나라가 원래 처음에는 대만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만이랑 좀 교류가 끊기고, 그 중국이랑 많이 친해졌죠. 그런 식으로 항상 국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제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63번 볼게요. 국제거래 확대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제거래 확대의 장점을 고르시면 돼요. 일단 1번 볼게요. 물가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죠. 우리나라 물건이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면 외국 거 싼 물건을 수입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외국 물건 많이 사는 건 과자 같은 거 많이 사거든요. 과자가 우리나라 과자가 너무 비싸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가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과자 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자 값이 너무 올라갔고 한국 과자 먹기가 너무 좀 그래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외국 과자를 먹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외국 과자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과자 값이 떨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물가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옛날에 배추값도 마찬가지. 배추가 한번 엄청 올란 적이 있었어요. 배추가 막 거의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서 그때 막 그 김치도 먹기 힘들어서 금치 막 이렇게 부른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어떻게 안 되니까 그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해서 우리나라 배추값을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물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환율과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죠. 그렇죠? 환율과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주식하다가 왜 망해요? 그렇죠?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기업은 이제 해외 시장 진출하는 거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장벽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경쟁하는 게 쉬워졌습니다. 다만 경쟁을 하다가 망하는 것도 자기 몫이죠. 자기 몫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이제 아니고요. 가격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나 기업이 쇠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아요. 가격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나 기업은 쇠퇴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장점이 아니라 이건 단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답은 몇 번이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64번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실업률이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죠. 왜냐면은 기업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활성화되겠죠. 기업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는 거고요. 고용을 늘리면은 실업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내용 틀렸고요.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소득은 이제 그 투자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죠. 맞고요. 기업 간 경쟁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아서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경쟁이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이 커진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엄청난 경쟁장에서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이 커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만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6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볼게요. 세계 각지에서 자회사, 지사, 합병회사, 공장 등을 확보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세계 각지에 확보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생산 판매 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한다. 그쵸? 그래서 국제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 이런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다국적 기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66번입니다. 다음 중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원인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환율 하락의 원인이 되겠죠. 환율이 하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볼게요. 네. 수요는 어때야 될까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달러가 싸진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소해야 돼요. 수요는 감소해야 되고요. 공급적 입장에서 볼게요. 네, 살려고 한다 봅시다. 예, 달러 살려고 하려고 했는데 달러가 막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할 정도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 값은 달러의 값은 떨어지겠죠. 달러의 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 많을수록
공급이 증가할수록 환율은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수요와 공급 요인이요. 그래서 볼게요. 수출이 증가합니다.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 외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네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맞네요. 수출의 증가 맞고요. 해외여행의 유행입니다. 해외여행의 유행은요, 해외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로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달러를 사가야 돼요. 우리나라 돈 쓸 수 없으니까. 달러를 사가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근데 수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소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요거는 수요의 증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틀렸죠. 틀렸고요. 국내 외환 보유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없다는 거는 공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틀렸고요. 수입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합니다. 수입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해서요, 외국 물건을 우리가 사려고 해요. 수입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럼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그쵸? 근데 환율이 하락하려면 수요가 감소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67번입니다.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환율이 올라갔어요. 환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거죠. 그렇죠?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1,000원에서요 1,500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뭘 구입할 때 비용이에요? 달러를 구입할 때 비용. 그렇죠? 달러를 구입할 때 비용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 상승할 수 있죠. 왜냐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요. 원래 1달러짜리가 지금 원래 1,000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1,500원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는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원자재를 외국에서 사온다고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1달러에 1,000원에 사왔는데 이제는 1,5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물가는 올라갈 수 있죠. 맞습니다. 수출업자들은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외국에다 물건을 팔았어요.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았습니다. 팔았으면 옛날에는 그 1달러짜리 물건이 1,000원이었죠.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1,500원.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1,000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1,500원을 벌 수 있죠. 똑같이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그쵸?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는 유리해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유리해진다고 하시는 거죠. 그쵸? 팔았을 때 옛날엔 1,000원 받았는데 지금은 1,500원 받는다. 그러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수출업자는 유리해지고요. 네. 해외여행의 경비가 감소한다. 아니죠. 그 해외여행 가려고 할 때 달러로 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달러짜리 여행 갈 때 옛날엔 1,000원에 갔는데 요즘에는 1,500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비는 증가한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니죠. 그쵸? 이것도 증가하게 되죠. 외채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서 빌린 돈이죠.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 1달러를 빌렸어요. 옛날엔 1,000원 주면 갚아. 근데 지금은 1,500원 줘야 갚아. 그러니까 비싸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68번입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 볼게요. 최근 당사국 사이에서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역할 때 관세 또는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요, 혹은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가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를 체결하고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이거는 무역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고요. 26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요? 돼야 돼요? 환율이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급적으로 볼게요. 공급적으로. 그렇죠? 살려고 해요. 달러를 살려고 하는데 달러가 없어. 달러 파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요, 공급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감소한 경우. 그쵸? 그리고 그 공급이 없어도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오를 수 없죠. 그쵸? 근데 달러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외국 그 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 달러가
부족해지게 되겠고요. 그렇죠? 달러가 부족해진다는 건 달러 값이 오른다는 얘기. 달러 값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수요의 증가. 네, 이것이 일어나면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으면은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상품의 수입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수입이 증가했다는 거는 뭐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 증가 맞고요. 해외 차관의 상환이에요. 그렇죠? 해외 차관을 상환하게 됐죠. 그렇죠? 갚아 나가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가 빠져나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달러가 빠져나갔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 차관의 상환도 환율 상승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수지의 흑자는 국제수지가 이제 무역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화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들어온 외화와 빠져나간 외화의 차이잖아요. 국제수지가. 그래서 들어온 외화가 더 많으면은 흑자가 됩니다. 그래서 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흑자가 됐으면은 공급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디귿 아니고요.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생각해 볼게요. 그 환율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돈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로 결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되겠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답은 기역과 니은 1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7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계화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맞죠. 그렇죠? 다양성을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요. 공정무역을 확대해서요, 무역 간의 갈등을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번 맞고요. 다른 국가의 문제는 그 국가의 문제이므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세계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요. 문제의 세계화? 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위기의 세계화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기의 세계화가 발생하면서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71번입니다.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거 고르시면 돼요. 국가 간의 원조나 기부 등의 무상거래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노동자 자본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전 수지 같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수지. 네. 네, 요거는 상품 수지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니까, 네. 경상수지를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 몇 번이요? 답은 3번, 2번 경상수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72번입니다. 세계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구 증가의 원인이네요. 일단 의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사망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죠. 맞고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구 부양력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맞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는요, 산업화의 결과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인구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요. 오히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는요, 인구 증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증가하면서 아이를 안 낳게 되죠.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인구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내용부터가 틀렸죠.
온실가스는 산업혁명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와 그거는 관련이 없죠. 저 온실가스와 인구 증가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기억과 니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7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볼게요. 적도나 극지방의 대부분의 인구가 분포한다. 아니죠, 그렇죠? 적도나 극지방은 인구가 굉장히 희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구가 분포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북반구보다 남반구에 더 많은 인구가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북반구가 더 많죠. 그렇죠? 북반구가 사람이 훨씬 많고요. 북반구에 이제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북반구에 좀 많이 있어요. 대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북반구에 남반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사회경제적 요인은요,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경제적 요인은 최근 들어서는 더 중요해요. 자연적 요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사회경제적 요인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이 있고, 교통은 어떻고, 그리고 뭐 여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고, 주택은 좀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구 분포에 더 큰 영향을 최근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중위도 냉온대 기후 지역, 중위도면 이제 위도가 한 중간쯤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기온이 이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많은 인구가 분포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74번입니다. 다음 중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요인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요인을 물어보고 있어요. 볼게요. 교통은 그 인문사회적 요인이죠. 그렇죠? 네. 교통은 자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인문사회적 요인이 됐고요. 위도 자연적 요인이죠. 그렇죠? 위도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위도는 자연적 요인 되겠고요. 편의시설, 예, 인문사회적 요인입니다. 인문사회적 요인이 되겠고요. 네. 해발고도는 당연하지만 자연적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275번입니다. 다음 중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인구 문제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인구 문제예요.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부양비가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저출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지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인데,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고령화도 맞습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인구의 증가는요, 이게 선진국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도국이라고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문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고요. 성비 불균형 문제도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보이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과 니은이 되겠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7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25문제 딱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푸시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기 275번까지만이라도 꾸준하게 오시면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꾸준하게 오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강 남았으니까 이제 25문제 남았으니까요. 거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은요. 뭔가 보람찬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잠깐 이제 풀어보시고요. 네,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